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네. 다음 주 일정에 이제 프리뷰가 좀 잡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좀 지켜보는 식으로 많이 방향성이 기울고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이죠. 이미 선제적으로 조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따라오는 속도 대비해 갖고 그 양을 좀 측정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죠.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금통위는 동결, 다수가 동결입니다. 동결이 예상이 되는 바고, 이 동결되는 바로 시장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큰 어떤 변동 요인을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 금리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축소로 좀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부터는 3월부터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도를 할 거고, 한국은행은 미국보다는 미국 하는 만큼 똑같이 앞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차가 축소되는 한 해가 되겠죠. 22년은. 21년은 뭐예요?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장이었죠.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냐? 디커플링이 발생했었고, 이 축소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커플링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증시를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예전부터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잠깐 네. 화면 전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금리 스프레드 폭이 축소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 이 원달러가 이제 하락하는 시즌이 도래를 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던 원달러예요. 네. 제가 이 질문 한 10번 넘게 드린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상승세가 이제는 조금 멈추는 이유가 예.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 차이거든요. 정확하게. 음. 한국은행 동결이잖아요. 네. 이제 미국은 뭐예요? 금리 인상한다는 주의고, 완전히 이제는 속도 차가 이제 다시 미국이 더 빠르게 가속을 내는 상황에서 한미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드는 22년도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예, 다시 내려가는 코스로 들어가요. 간단해요. 예. 올 한 해의 전망은 1200 이제 상단선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원달러에 대한 기준치를 가지고 코스피를 측정하지 말자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를 측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코스피를 보실 때 원달러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힘듭니다. 지금은. 오늘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제 미증시 어떻게 됐나요? 하락 랠리 들어갔죠. 네. 커플링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면은, 자, 지금 미증시 전일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어제 전일 신세계였죠. 신세계 하고 난 직후에 하락장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럼 이제 코스피 시작할 때 시가 자체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위치 값이 있는데, 이제 회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니까 미증시 반등 조정을 줬을 뿐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장중 오늘 버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뭐 시장이 개선이 됐다 뭐 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버틴 겁니다. 그냥 음.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제 멘트에 의해서. 그죠? 근데 전일 했던 말도 이해를 하세요. 지금은 하락이 들어가는데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하락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시장이요, 여러분들 하락 마감으로 들어간 위치값이 이제 포지션이요, 시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 그리고 오늘 결국은 양봉 마감은 했지만은 시가에 대한 위치값을 여기서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풋옵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이겠죠. 미증시를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지금 미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느껴진 게 오늘 반등값 장중에 우리 한국시장 장중에 개장을 줬던 거는 단순 조정치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코스피가 월요일 들어서 또 악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 장 전에 오늘 꼭 이제 마감장, 이제 미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승으로 조정치를 더 주고 마감을 했다. 그럼 월요일은 코스피가 밝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커플링에 대한 이해예요. 이 커플링에 대한 원초적인 구조가 한미 금리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축소, 22년도 전마, 여기에서 기준치가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금통위 결론, 동결 예상되는 바입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근데 금통위가 이번에 사실 동결을 하는 거는 이유가 좀 명확하죠. 대선 전후에 대한 시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선 전후에는 금리에 대한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조언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프리뷰 하나 더 있죠. 20입니다. 네. 사실 좀 민감하죠. 이건 제가 좀 민감해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웬만한 페드 내용이 나와도 긴장은 안 타는데 예. 사실 이번 22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제가 좀 긴장을 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네. 22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럴까요? 뭐 그것보다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측은 가능한데 네. 22의 통화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라가르드 총재, 22 총재가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버하지 마. 네.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안 해. 약간 이 연준 의장 그 파월의 행보를 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쵸. 생각도 드네요. 뭐 총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총재는 다 하는 행동들이요. 시장을 놀라진 않게 해야 돼. 일단 그렇죠. 중요하죠. 잠재워야 되니까 항상. 예.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 CPI 발표 뜰 때 네. 변화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음. CPI가 딱 발표가 나오니까 뭐야, 미국 3월에 금리 인상 0.5% 되겠네 라고 가능성이 확 올라가니까 시장 국채금리가 팍 폭등해 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란 말인 거죠. 만약에 유로존에서 또 물가에 대한 고공행진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근데 제가 왜 민감하게 더 받아들이냐? 미국 대비해서. 미국은 긴축이 다 결정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해요. 미국은 긴축이 더 결정이 된 상황에 방향성이 확고한데 유로존은 뭐예요? 지금 갈팡질팡이란 말이죠. 이때 확실하게 추세가 나와버려요. 결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 작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능성을 팍 시사해버리니까 네. 달러가 원웨이로 쳐버리잖아요. 예. 그죠? 만약에 이번에 22가 또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들어갈까요? 얘네 뭐 하겠다. 감지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어떤 통화 정책으로 변화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사실 IMF라든지 여러 그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해서 또 유로존도 좀 긴축 정책에 나서야 한다라는데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잠깐만. 이 시위가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ECB랑 FMC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FMC는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재정 정책에 뿌렸단 말이죠. 근데 ECB는 조금 달라요. ECB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할 수 없는 단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PEPP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돈을 재정 정책에 뿌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PEPP 종료, 이게 APP 이어가되 APP가 종료하는 시나리오는 테이퍼링과 똑같은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 테이퍼링과 APP에 대한 부분을 축소한다는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맥락상 APP를 줄인다는 것, 그죠? APP를 줄인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재정으로 돈을 뿌린다는 거를 축소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APP가 축소가 들어가는 시즌 전 그거를 공식화한다면은 달러는 다시 원웨이 하락을 할 것입니다. 찬스죠. 어렵죠? 설명이. 제가 이해합니다. PPP가 뭐고 APP가 뭐야. 근데 지난 1년간 신세계를 보신 분들은 조금 다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소 어떤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가 한번 시간 날 잡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새로운 내용이 항상 나오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서 네. 만약 이 APP에 대한 양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달러 인덱스는 네. 당분간 유럽의 유로존에 대한 시츄에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랠리를 이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그 ECB 총재라든가 ECB에 대한 발언에 그런 시츄에이션 통화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 엄청 기대감이 업이 되는 시장이 도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 최근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최근 박스권 랠리를 이어가는 장에서 그죠? 계속 이 장이에요.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달러 인덱스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대응보다. 제가 그래서 가장 추천했던 게 22년도 조금 더 엄청 좋은 종목은 유로 매수.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유로 매수. 네. 이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ECB CPI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 꿈틀거리는 ECB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전 세계에다가 다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ECB도 빨리 해야겠죠. 그 시즌이 도래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오늘 일단은 프리뷰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이제 깊숙이 파고들면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최근에 나왔던 미국 CPI 대비해 갖고 ECB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ECB는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질문을 좀 빨리 받고 우리가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과. 이상입니다.